오늘은 저번 시간에 쌤이 예고를 한 것처럼 품사 관련된 문제들 중에 수능, 그 다음에 모의고사 기출 잘 나오는 부분, 실전에서 잘 다루는 부분들에 대해서 쌤이 품사 용언 설명할 때 일부러 안 집어넣었다 그랬죠. 품사를 빨리 정리부터 먼저 하겠다고. 그 다음에 용언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나오는 문제들 중에 잘 나오는 부분들을 좀 이제 짚어볼 텐데, 그 첫 번째가 용언의 결합 부분이에요. 용언의 결합이라고 하면 우리 용언, 우리 품사 정리할 때 배웠죠. 동사, 형용사, 우리 묶어서 용언이라고 한다. 활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 그 용언들이 단독으로 서술어로 쓰일 때가 있어요. 동사 하나가 서술어가 된다든지, 나는 잠을 잤다 라든지, 혹은 뭐 그녀는 정말 예쁘다 라든지, 동사나 형용사가 단독으로 서술을 이룰 때 이걸 우리가 뭐 단독 용언이 쓰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용언 하나가 쓰이지 않고 결합된 형태로 쓰일 때 우리가 그 용언들을 부르는 개념어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본용언, 보조용언 이런 것들인데, 뭐 결합하는 양상은 이래요. 본용언과 본용언이 결합해서 두 개의 용언이 쓰일 때도 있고, 또 본용언 뒤에 보조용언이라는 것이 결합해서 서술어로 쓰일 때도 있고, 또는 용언들끼리 아예 합성이 되어서 하나의 단어로 만들어진 다음에 단독 용언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에서는 이 셋을 너희들이 잘 구분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대부분이고요. 구분하는 방법은 쌤이랑 예문 보면서 차차 알아보도록 하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본용언이 무엇이고 보조용언은 무엇이냐부터 알아야 되겠죠. 본용언은 그 용언이 실질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 실질적이란 말은 중심 의미로 쓰이냐 쓰이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 있는 보다나 혹은 뭐 버리다, 오다, 가다 이런 용언들이 있죠. 지금 다 동사죠. 이 동사들이 실질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느냐, 아니면 밑에 있는 보조 용언처럼 본용언 뒤에 결합해서, 본용언에 결합해서 어떤 의미를 더하는 이 보조적인 기능을 하는 용언으로 쓰이느냐에 따라 본용언, 보조용언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이 실질적인 의미, 중심 의미라는 건 뭐냐 하면 이 단어기 때문에 사전에 다 등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전에 실렸을 때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의미, 이걸 우리가 중심 의미라 그러죠. 그 밑에 부분들은 만약에 다이어라면 주변 의미라고 부르잖아요. 이 중심 의미로 쓰이고 있으면 본용언인 것이고, 그렇지 않고 보조적인 의미, 중심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로서 앞에 있는 용언의 의미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보조용언이라고 보면 된다. 이게 이 둘의 개념이고, 이 용언의 형태 중에 요 첫 번째 형태나 두 번째 형태, 이런 결합된 형태로 쓰일 때에는 요 더하는 부분에 쓰이는 어미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용언, 보조적 연결어미라 그래요. 즉 용언과 용언을 연결할 때 쓰이는 어미를 연결어미 중에서도 보조적 연결어미라고 부른다고. 말이 보조적 연결어미가 붙으면 보조 용언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보조적 연결어미라는 것은 연결어미의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뭐 대등적 연결어미도 있고, 종속적 연결어미도 있고, 보조적 연결어미도 있고, 뭐 연결어미만 그렇고 또 뭐 종결어미도 있고 전성어미도 있고, 어미의 종류는 뒤에 가서 다양한 것들을 다 다루게 될 텐데, 일단 오늘 우리가 볼 건 연결어미 중에서도 용언끼리 연결해주는 보조적 연결어미. 밑에 쌤이 4개 적어놨죠. 그죠?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런 식이에요. 아, 어나 고가 가장 많이 쓰이고, 개나 지가 쓰일 때도 있고, 뭐 이런 경우는 부정문을 만들 때 주로 쓰고, 이 4개의 연결 어미는 쌤이 외우는 공부는 싫어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외웠을 때 더 편하고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으면 외우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게 더 이득이니까. 그래서 이 4개 정도는 머릿속에 기억을 해놓자고. 사실 보조적 연결어미 외워놓지 않아도 문제 푸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굳이 외우진 않아도 되는데 외워놓으면 더 편한 경우가 있다. 이 3개의 형태를 구분해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방금 배운 이 개념을 이용하는 거야. 이 단어가 우리가 쭉 지켜볼, 앞으로 볼 이 예문들에 있는 단어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그 중심적인 의미로 쓰였느냐, 아니면은 앞에 용언에 더해주는 중심 의미가 아닌 다른 보조적인 의미로 쓰였느냐를 판단하는 게 첫 번째고, 그 개념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하거든. 근데 가끔은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개념만으로 구분이 잘 안 될 때. 그럴 때 쓰는 방법들도 있으니까. 어떤 방법들이 있느냐,
일단 요 둘을 구분하는 거예요. 본용어과 보조용어를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얘는 해당되지 않고 얘네들을 구분할 때 첫 번째는 쌤이 방금 말했던 개념을 이용하는 거. 중심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확인하고, 두 번째는 주어와 각각 호응할 수 있는지 주어와의 호응을 점검을 해보는 거야. 본용어로 쓰이고 있다는 얘기는, 둘 다 본용어로 쓰이고 있다는 얘기는 앞에 이렇게 주어가 있을 때 그 주어의 서술어의 역할을 제각각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 근데 뒤에 있는 것이 보조용어일 경우에는 얘는 앞에 있는, 본용어는 앞에 있는 주어를 혼자서 서술할 수 있지만 얘는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혼자서 서술어가 될 수 없어요. 그걸 이용하는 거고, 예문 보면서 쌤이 적용을 해볼게요. 세 번째는 뒤에 연결 어미를 서를 붙여봐요. 어 대신에 아서 또는 어서를 붙여보고 고 대신에 고서를 붙여보는 거거든. 요걸 붙였을 때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 왜냐하면 쌤이 다 쓰면 아서 또는 어서고 혹은 고서거든. 이 연결 어미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얘네들은 시간의 선후를 보여줘요. 먼저 뭐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났다. 이 동작의 먼저와 그 다음에 순서를 의미해주는 연결어미고, 또 이유나 근거 등을 나타내주기도 해요. 뭐 네가 와서 나는 기쁘다 그러면 네가 온 이 동작이 내가 기쁜 이 사건의 원인이 되거든. 이유나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더해주는 연결어미인데 이유 또는 근거가 되는, 그러니까 이런 걸 넣었을 때 1번에 있는 본용어와 본용어는 된단 말이에요. 왜? 제각각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언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용언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 뒤에 있는 본용언이 일어났다, 이렇게 선후 관계도 보여줄 수 있고, 또 앞에 있는 것이 이유나 근거가 되어서 또 다른 실질적인 의미가 되었다, 의미로 이어진다,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본용언 더하기 보조용언인 경우에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안 돼. 우리 예문을 보면서 한 번씩 확인해 볼 거고, 이 합성용언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처음에 뭐라 그랬죠? 하나의 단어가 됐다 그랬죠. 그렇죠? 하나의 단어. 그러니까 잘 쓰이는 이런 것들 중에 본용언과 본용언, 본용언과 보조용언 중에 잘 쓰이는 것들 중에 하나의 단어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는 용언의 결합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하나의 단어로 보는 게 맞겠죠. 합성어가 되는 거니까. 보통은 이 둘의 구분이 가장 많이 나오고, 얘를 물어보고 싶으면 보기에서 또 다른 설명을 더 붙여줘요. 그 설명 없이 얘를 물어보지는 않아. 왜냐하면 사전에 찾지 않으면 답을 알아낼 수 없기 때문에. 시험 칠 때 우리 사전 안 주잖아, 그치? 자, 밑에 있는 1번 예문 먼저 보면서 한번 해보자고요. 영화는 밥부터 먹고 보자 할 때 요 뒤에 서술어 먹다와 보다가 결합된 형태야. 그죠? 뭐에 의해서? 연결어미 고가 중간에 있네. 그죠? 그럼 먹다와 보다가 연결어미 고를 통해서 결합되어 있는 형태. 나부터 먼저 먹어보자. 얘도 마찬가지죠. 연결어미 어를 통해서 지금 결합되어 있죠. 선생님께 답을 물어보자. 얘도 마찬가지죠. 묻다와 보다가 연결어미 어를 통해서 결합되어 있는 형태야. 요 세 가지가 위의 것들 중에 어느 거에 해당하는지 구분하는 것이 실전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물론 보기에서 이거 다 설명해줘. 쌤이 처음에 얘기했던 거. 본용어, 보조용어의 개념, 그 다음에 얘네들은 각각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보기에서 쭉 설명해주고, 즉 쌤이 방금 설명해준 것처럼 설명해주고 구분해봐라, 이렇게 나온다고. 영화는 밥부터 먼저 먹고 보자는 일단 먹다와 보다가 지금 결합되어 있는 형태죠.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얘가 실질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느냐, 얘부터 먼저 가는 거지. 이게 제일 확실하거든. 실질적이고 중심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느냐, 사전에 나오는 1번 의미로. 그러면 얘는 먹다. 밥을 먹네. 쌤이 주어를 일부러 안 써놨어. 우리는 이런 주어가 있다고 치자. 우리는 영화를 보자. 우리는 밥을 먹자. 쌤이 말했던 이 두 번째도 해당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거든. 근데 첫 번째 개념을 일단 먼저 확인해 보면, 먹다의 본래의 중심 의미인 음식물을 입에 집어넣는 거, 보다의 중심적인 의미, 눈으로 어떤 대상을 확인하는 거, 각각의 중심 의미로 쓰이고 있죠. 그러면 얘는 본용언 더하기 본용언이야 라고 판단하면 돼. 근데 두 번째 방법도 써볼까? 주어가 먹다라는 서술어를 보다 빼고 취할 수 있는지, 주어가 먹다 빼고 보다를 취할 수 있는지. 물론 제각각에 해당되는 목적어에 대해서 그런 거겠죠. 우리는 영화를 본다, 우리는 밥을 먹는다,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본용언 더하기 본용언이에요. 세 번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연결어미를 넣어보자고. 서를 붙여보는 거야. 영화는 밥부터 먹고서 보자.
문제 없단 말이지. 그렇죠? 왜? 선후 관계니까. 밥을 먼저 먹고 앞에서 그 다음에 영화를 본다. 이 선후 관계를, 이 의미를 더해주는 연결 의미를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요 연결 의미를 넣는 대신에 요 안에 다음이라는 말을 넣어서 또 확인해보는 방법도 있어요. 왜? 선후 관계이기 때문에. 영화는 밥부터 먹고 다음에 보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방식들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어. 두 번째 문장 볼까? 나부터 먼저 먹어보자. 지금 이 목적어가 없지만 뭐 이게 밥을 정도가 있다고 우리가 치고, 쌤이 일부러 짧게 쓴다고 생략을 많이 해놨어요. 일단 먼저 1번부터 확인해 보자고. 본래의 중심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 아닌지. 밥을 먹는다. 나는 밥을 먹는다 할 때 먹다는 음식물을 입에 집어넣는 의미 맞아. 그 다음에 보다는 눈으로 무언가를 확인하는 의미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얘는 보조용언이에요. 앞에 먹어는 본용언이고 뒤에 보자는 보조용언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도와준다 그랬죠. 그죠? 본용언의 결합해서 어떤 의미를 더해준다 그랬죠. 여기서는 어떤 의미를 더하느냐? 시도해본다 이런 의미를 더해요. 보다를 사전에 찾으면, 여러분은 사전 잘 안 찾아보지만 보다의 뜻이 굉장히 많아. 쭉 나오다가 동사 보다가 쭉 나오다가 끝에 가면은 보조 동사로서 본용언에 결합해서 어떠어떠한 것을 시도해본다라는 의미, 시도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사전에 나와 있어. 근데 우린 사전 찾아보지 않죠. 보조용언으로 쓰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2번부터 나오는 이런 방식들로 확인해 보자고. 이게 주어져, 그죠? 먹는 대상이 주어져, 주체. 나는 보자. 나는 밥을 보자. 안 된단 말이야. 그렇죠? 이 단독으로, 이 보다라는 용언 단독으로 주어를 가질 수 없다는 거죠. 호응이 안 된다는 거죠. 서를 넣어볼까? 나부터 먼저 먹어서 보자. 안 된단 말이죠. 왜? 선후 관계를 따질 수가 없어. 왜? 독립적인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와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의미로서 쓰이게 된단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위에 있던 먹다와 보다는 제각각의 의미로서 쓰이게 되는 거지만 밑에 있는 먹어보자는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의미로서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세 번째는 선생님께 답을 물어보자. 선생님이 일부러 띄어쓰기를 틀리게 써놨어요. 얘는 이렇게 띄어쓰면 안 돼. 붙여 써야 돼. 왜 붙여 쓴다? 위에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건 지금 기억나는 학생이 있겠죠. 합성용언일 경우에는 하나의 단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단어를 우리가 띄어쓰지 않잖아. 하늘, 구름 이런 걸 띄우고 늘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죠? 하나의 단어는 띄어쓰면 안 돼. 근데 얘는 선생님 하나의 단어인지 아니면 본용언 더하기 본용언인지 본용언 더하기 보조용언인지 어떻게 구분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의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 써봐. 이 둘을. 선생님께 답을 물어서 보자. 안 되는데? 선생님께 답을 물어보고 다음에 보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니까 뭐다? 얘는 본용언 더하기 보조용언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구분법을 얘한테 적용을 하면 안 돼. 쌤이 이렇게 해놨지만. 이 둘을 구분하는 방법이라고. 그럼 얘는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구분 못해요. 사전 안 찾아보면. 얘가 하나의 단어로 쓰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는, 그 둘을 구분하는 방법은 없어. 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문제에서 설명을 다 해줘. 기출문제들 보면 합성용언까지 다뤄서 문제를 내는 경우에는 거기에 나오는 이러한 단어들, 물어보다와 같은 단어는 사전에 실린다 정도로 이미 한 단어인 것을 설명을 해준다고. 그렇지 않고는 못 풀어. 이때까지 기출된 문제들 중에 합성용언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너희들이 모르면 정답과 오답을 못 고를 거야 라는 문제는 전혀 없었어. 한 번도. 얘를 물어보고 싶으면 분명히 한 단어임을 알려주는 표지가 있다. 걱정할 필요 없고.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뒤에도 나오는데 뭐 여기서 보여준 것처럼 물어보다 라든지 아니면 뭐 돌아가다 라든지 돌아오다도 마찬가지. 아니면 뭐 살아가다 같은 것도 있어요. 살아오다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뭐 집어먹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선생님 한 단어처럼 안 느껴지는데요. 그쵸? 집어먹다는 누가 봐도 내 손으로 음식을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내가 먹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둘 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지. 왜? 본용언과 본용언이 아니더라도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기 때문에 그죠? 집다와 먹다의 의미가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 왜 알 수 없느냐? 얘네들은 사실은 처음은 집다와 먹다가 시작이 되어서 결합된 합성어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쓰이는
이 본용어과 본용어 혹은 본용어과 보조용어의 관계들 중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것들,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들은 한 단어로 굳어져 버리거든. 그래서 얘네들은 한 단어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한 단어가 어떻게 해서 됐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구분할 수도 없고 사전을 찾지 않으면 절대 확인을 못해요. 그래서 쌤이 아까 말한 것처럼 합성 용언까지 들어가는 문제는 꼭 사전에 실려 있다라든지 하나의 단어다라든지 이런 표지를 꼭 준다고. 그러면 한 단어니까 절대 띄어쓰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 알 수 있겠죠. 우리가 뒤에 가면 이 단어의 형성에서 이런 단어 자주 봐요. 합성어에서 비통사적 합성어 다룰 때 자주 우리가 쓰는 예인데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합성 용언인 거지. 합성 동사, 합성 형용사. 그렇죠? 근데 위에 있는 애들처럼 연결 어미가 없어. 어나 아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본용언 더하기 본용언이가 본용언 더하기 보조용언인가? 이게 헷갈릴 이유가 없겠지만 얘네들도 한 단어가 된 거예요. 합성 용언이란 말이지. 뭐 끌어모으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얘는 기집어 먹다가 기출 나왔을 때는 잊어먹다하고 같이 비교해서 막 보기에서 설명을 해줘. 그래서 결론적으로 집어먹다는 한 단어고 잊어먹다는 한 단어가 아니다. 뭐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 보기를 보고 푸는 문제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굳이 외워놓지 않아도 돼요. 문제 풀 때 너네들이 이게 한 단어인 걸 모르면 틀린다라는 건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일단 구분할 수 있는 거 우리 계속 적용을 해볼 거야. 두 번째 예문 보자고. 오늘까지 꼭 돈을 받아와라. 작년부터 도움을 받아왔다. 쌤이 일부러 예문을 비슷한 걸 넣었어요. 형태가 다르면은 구분하기가 좀 쉬운데 우리가 항상 시험 치는 문제는 어떻다 그랬죠? 형태가 똑같은데 그 의미나 기능이 다른 것 가지고 계속 문제를 낸다 그랬잖아. 쌤이 이때까지 품사 설명하면서 쭉 했던 얘기가 이 얘기잖아, 그죠? 이 형태를 그래서 우리가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공부를 한 거였고 형태는 똑같단 말이야. 시제만 지금 다르고 뒤에 종결 어휘만 다른데 둘 다 받다와 오다가 결합된 형태죠, 그죠? 받다 뒤에 오다란 말이지. 명령형으로 썼을 뿐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받다와 오다죠, 그죠? 얘는 과거형일 뿐이고. 자, 그러면 어떻게 간다? 개념으로 먼저 간다. 받다의 중심적인 의미로 쓰이는지 오다의 중심적인 의미로 쓰이는지. 얘는 오늘까지 꼭 돈을 받는 것, 그 다음에 받고 난 다음에 오는 것, 제각각 동작이 실질적인 의미를 유지하고 있죠. 그죠? 그럼 얘는 본용언 더하기 본용언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겠지. 두 번째는 작년부터 도움을 받아왔다. 도움을 받다. 문제없어. 왜? 앞에는 본용언밖에 없으니까. 앞쪽에 보조용언이 나오는 경우는 없죠. 그럼 얘는 본용언이야. 뒤에 있는 왔다. 이 오다의 의미는 뭐야? 오다를 사전 찾았을 때 저 먼 곳에서 이 가까운 것까지 이동하다의 그 의미로 쓰였느냐? 아니죠. 그죠? 얘는 보조용언이에요. 2, 3번 확인해 보면 되지. 지금 주어 안 적어놨잖아요. 그죠? 네가 이렇게 했을 때 네가 돈을 받다. 문제 없죠. 돈을 받고 난 다음에 네가 오늘까지 와라. 문제 없잖아요. 그죠? 주어를 제각각 가질 수 있어. 호응할 수 있단 말이지. 근데 나는 그에게 이렇게 있다고 쳐요. 작년부터 도움을 받아왔다 했을 때 나는 그에게 도움을 받는다. 문제 없어. 왜? 본용언이니까. 근데 나는 온다. 이런 의미는 없잖아. 그렇죠? 안 된단 말이지. 보조용언인 거죠. 세 번째 방법 또 써보면 되지. 서 붙여봐요. 오늘까지 꼭 돈을 받아서 와라. 뭐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없지. 나는 그에게 작년부터 도움을 받아서 왔다. 완전 어색하잖아. 왜? 제각각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의미를 도와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의미가 되어서 시간의 선후를 분리할 수 없다고. 얘는 시간의 선후를 분리할 수 있고. 이해되죠?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은, 세 번째 예문은 쌤이 일부러 하나만 적어놨어. 간혹 이런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쌤, 그러면 이 왔다는 중심적인 의미가 아닌 보조적인 의미로 어떻게 쓰인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거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 문제도 나온 적이 있고, 여기서 오다는 저기에서 여기로 이동한다는 중심적인 의미인데 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다? 얘가 진행, 시간적으로 어떤 진행의 의미를 나타낼 때가 있어요. 뒤에 여기 가다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저 시간적으로 거리가 먼 시점으로부터 가까운 시점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의미를 더하는 보조동사야. 보조동사 얘기는 쌤이 앞에서 한번 적었어요. 우리 품사 문장 실전 분석할 때
뭐뭐 고 있다 할 때 그 있다가 보조 동사로 쓰인다 그랬었죠. 마찬가지. 작년이라는 먼 시간적인 시점부터 지금이라는 가까운 시점으로 계속해서 도움을 받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의미를 더하는 거라고. 뭐라고? 작년이라는 먼 시점에서 가까운 시점으로 받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더한다. 그런 의미를 더한다. 됐죠? 뒤에 가다 할 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세 번째 문장은 쌤이 한 문장만 적어놨어. 근데 이 한 문장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요 뒤에 지금 용언의 결합형이 서술어로 쓰이고 있다는 거 눈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 건이는 꽃을 꺾어버렸다 했는데 이게 왜 구분 문제가 되지? 둘 다 본용언인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 둘 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죠? 건이는 꽃을 일단 꺾은 거야. 꺾는 동작을 했어. 중심적인 의미. 그 다음에 버린 거지. 꽃을 꺾어서 가지지 않고 길거리에 버린 거야. 그런 중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어? 얘는 동작이 두 개가 되겠죠. 왜? 둘 다 동작을 의미하는 동사인데 그 동사가 제각각 실질적인 의미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둘 다 건이는 꽃을 꺾었다. 건이는 꽃을 버렸다. 둘 다 된단 말이지. 그 다음에 건이는 꽃을 꺾어서 버렸다. 문제 없단 말이죠. 건이는 꽃을 꺾은 다음에 버렸다. 문제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가 보조용언일 경우에도 의미가 성립이 돼. 왜? 버리다라는 이 용언이, 이 동사가 보조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거든. 뭐? 완료했다. 이 말은 곧 지속되지 않는다. 단절되었다. 이런 의미를 더하는 보조 동사 버리다가 있어. 사전에 안 찾아보면 모르지. 그죠? 근데 우리 이런 말 의미로 많이 써요. 뭐뭐 해버렸다. 뭐뭐 해버렸다. 이런 말 쓰죠. 그죠? 그랬을 때에는 건이는 꽃을 꺾은 다음에 버린 게 아니라 꽃을 꺾은 행위가 완료됐다는 거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야. 이때는 보조용언의 의미로 쓰였겠죠. 그죠? 이럴 때는 동작이 몇 개일까? 그렇죠. 동작이 하나겠지. 꺾은 동작 말고 버린 동작은 없는 거야. 꺾은 동작이 완료되었다. 꺾은 동작이 계속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만 더하는 것이지 얘가 실질적인 동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죠? 그죠? 만약에 이 경우에는 본용언 더하기 보조용언일 경우에는 여기 있는 거 확인하면 또 안 되겠지. 그죠? 서 붙여봐. 건이는 꽃을 꺾어서 버렸다. 아닌데? 버린 게 아니라 완료됐다는 의미인데? 쭉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어요. 한 문장인데도 얘가 본래의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보조적인 의미로 쓰였느냐에 따라서 또 본용언 보조용언이 달라질 수 있다. 기출됐던 문제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예문 보자. 엄마가 세뱃돈을 빼앗아 갔다. 슬퍼요. 그죠? 엄마가 세뱃돈 가져와. 내가 통장에 넣어줄게. 나중에 대학 갈 때 뭐 네 필요할 때 줄게. 받은 적 있어요? 잘 없을 텐데. 엄마도 많이 나가거든. 명절 되면 사촌들한테 이렇게 세뱃돈 많이 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누가 회수하느냐? 여러분이 회수하잖아. 적어도 한 절반 이상은 회수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회수된 금액을 가져와야 좀 손해가 좀 덜하지. 그지? 여기도 뒤에 보면 지금 용언의 결합형이 보이죠?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지쳐갔다. 우리 지금 다 지쳤어. 집에서 지금 게임하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은 없겠죠. 그죠? 학교 가고 싶고 학원 가고 싶고 친구들 만나고 싶은데 집 안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쌤이 지금 촬영하고 있잖아. 이렇게라도 얼굴 보자고. 타요 바퀴가 잘 돌아간다. 쌤 집에 있는 아들이 지금 어린이집을 안 가니까 집에 하루 종일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 장난감 노는 것도 가지고 노는 것도 그냥 금방. 그 다음에 뭐 같이 스케치북에 막 낙서하는 것도 금방이고 밖에 나가긴 불안하니까. 그래서 TV 이렇게 틀어주거든. 타요 틀어주고 뽀로로 틀어주고 이게 틀어주면 그것도 자꾸 보다 보면 질려서 잘 안 보게 되고 자꾸 성질 내던데. 일단 이런 문장이 있다고 보고 세 가지 다 지금 세 문장 다 용언의 결합된 형태가 보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봤을 때 이거 좀 어색하게 보이지? 어색하게 안 보여요? 물어보자보다는 얘가 더 어색하게 보일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눈치를 챘겠지. 얘는 일부러 쌤이 띄어쓰기를 틀리게 적어 놓은 거죠.
돌아가다는 한 단어야. 요 앞에 쌤이 얘기했잖아. 그지? 돌아가다는 한 단어야. 돌아가다를 띄어 쓰는 경우는 없어요. 물론 문맥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어. 돌다라는 의미와 가다라는 의미가 제각각 유지가 되는 그런 의미의 문장이라면 가능하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뭐 학교로 갔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라든지 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라든지 뭐 돌아가다의 의미도 굉장히 많아. 그런 의미로 쓰일 때는 다 붙였어요. 띄어 쓰는 돌아가다는 없다고 봐도 무방해.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먼저 보자고. 그 얘는 빼앗다. 엄마가 빼앗은 건 아니죠, 그죠? 잠시 보관해 주는 거지. 가다. 근데 세뱃돈을 엄마한테 이렇게 다 보관해 달라고 준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엄마가 새 옷을 사신다거나 아니면 좋은 가방을 사신다거나 이러면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빼앗다와 가다가 결합한 용언의 결합.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 1번부터 해본다고. 개념으로 확인해 보는 거지. 중심적인 의미로 여기서 쓰이고 있는 건지. 그죠? 엄마가 세뱃돈을 빼앗았어. 그러고 난 다음에 엄마가 갔어. 되잖아. 그쵸? 그 다음에 주어와 호응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빼앗아서 갔다 서를 붙여도 문제 없고, 빼앗은 다음 갔다 문제 없잖아. 그죠? 얘는 본용언 더하기 본용언이에요. 이제 좀 익숙해지죠? 본용언, 보조용언 구분하는 거. 두 번째 문장은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지쳐갔다. 지치다 에 가다가 결합해. 감이 와요. 느낌이 오는데 느낌만으로 우리 문제 푸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 문법 문제는 딱 정해진 절차대로 확인해 보자고. 검증을 해야 돼. 이게 몸에 배어야 돼. 정확하게 검증하는 것이 몸에 배어야 돼요. 그냥 감으로 자꾸 풀다 보면 분명히 실수를 하게 되고, 감으로 작용하는 것이 함정파이가 제일 쉬워. 그런 것들 의외로 이용을 많이 해요, 출제자들이. 우리가 평소에 쓰는 아주 익숙한 형태가 틀린 것들이 있거든. 의미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일부러 던진다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것을. 잘못된 건데. 그럼 우리는 감으로 풀면 이거 문제 없잖아 하면서 넘어간단 말이지. 근데 이걸 해보면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 지치다와 가다가 결합되어 있어. 그러면 얘네들이 실질적인, 중심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 일단 확인해 봐야지. 지치다. 전염병으로 사람이 지쳤대. 그리고 어딜 가지? 병원으로 가나? 그런 말 없는데? 얘는 본용언으로 쓰이게 아닌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해 보는 거야. 주어와 호응하는지. 사람들이 지쳤다. 문제 없어. 사람들이 갔다. 어디로 갔다고 없잖아, 지금. 그렇죠? 사람들이 지쳐서 갔다. 안 되잖아요. 그죠? 지친 다음 갔다. 안 되잖아요. 그죠? 얘는 앞에 있는 지치다는 본용언이고, 뒤에 있는 가다는 보조용언. 이때 이 가다의 보조용언은 우리 아까 전에 이 오다 설명할 때 어떤 시간적으로 진행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랬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보조 동사로 쓰일 때 시간적인 진행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근데 오다와 가다는 의미가 반대잖아요. 그죠? 선생님 아까 오다 뭐라 그랬죠? 먼 시점으로부터 가까운 시점까지, 먼 시점으로 시작해서 가까운 시점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랬죠. 작년부터 지금까지. 그죠? 얘는 반대야. 반대. 가까운 시점부터 먼 시점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야. 지쳐 갔다 하면은 지친 시점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거잖아. 그쵸? 이 가다는 시간으로 어떤 진행의 의미를 더하는 보조 동사로 쓰인다. 자, 됐고. 세 번째, 마지막 문장. 타요 나오죠. 그죠? 타요가 자꾸 보다 보니까 나도 질리던데, 타요보다 뽀로로가 더 재밌는 것 같아. 여기도 돌다가 있고 가다가 있죠.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띄어써 놨다. 그러면은 띄어쓰기가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면, 그러면 얘는 일단 본용언 더하기 본용언인지 본용언 더하기 보조용언인지 구분해 봐야 되겠죠. 어떻게? 돌다의 의미가 그대로 쓰이고 있는지, 그 다음에 가다의 의미로 그대로 쓰이고 있는지. 아니잖아. 그쵸? 그러면 돌아서 간다도 아니고, 돈 다음에 가는 것도 아니니까. 바퀴가 가긴 어딜 가. 그죠? 그러니까 얘는 본용언 더하기 보조용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쌤이 아까 얘기했잖아. 본용언 더하기 보조용언까지 생각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띄어서 놨다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한 단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 이상 이까지 가는 게 끝이라고. 여기에서 만약에 본용언 더하기 보조용언인지 아니면 하나의 합성어인지 하나의 합성 용언인지 너희들이 스스로 구분해봐, 이런 문제는 없다고. 돌아가다는 하나의 단어다.
혹은 사전에 싣는 표제어다 등등 이런 표지를 준다고. 이런 설명을 분명히 덧붙여줘. 그래서 얘네들은 띄어 쓰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해 주기 때문에 우린 얘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다. 요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죠. 이해되죠? 자, 근데 이럴 수 있어. 쌤 집에 있는 아들이 타요 장난감 자동차가 있어. 그거를 잘 가지고 놀다가 너무 지겨워서 집어 던졌어. 집어 던져가지고 타요가 다 부서진 거야. 그래서 쌤이 이 비싼 타요를 다시 사주기는 돈이 아깝고 내가 수리를 해줘야지 하면서 막 테이프 붙이고 막 드라이버 다시 쪼고 이래가지고 고쳐준다고 쳤을 때 다 고쳤는데 다른 것들은 다 엉망이고 문도 열리던 게 안 열려. 근데 타요 바퀴는 잘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 이때 여기 돌다 뒤에 만약에 는을 붙여서 돌아는 간다 이렇게 붙였다고 쳐요. 그럼 어떻게 될까? 타요 바퀴가 잘 돌아는 간다. 그러면 돌다의 의미가 그대로 쓰이고 있는 거잖아. 돌다의 의미가 그대로 쓰이고 있다는 얘기는 둘이 결합된 하나의 의미로 쓰이는 게 아니란 뜻인 거지. 돌다의 의미가 독립적으로 계속 유지된다는 거지. 합성어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뒤에 있는 가다는 보조용언으로 쓰일 수 있다고. 이해되죠? 이 가다를 사전에 찾으면 쭉 내려가다 중간에 보면 어떤 기계나 뭐 이런 것들이 잘 작동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 그러면 타요 바퀴는 잘 돌아는 간다. 잘 돌면서 작동된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 거의 없고 쌤이 얘기했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써놨잖아. 여기에 있는 것들은 한 단어로 다 써요. 쌤이 말한 그런 아주 특별한 그런 구체적인 상황을 연출하지 않는 이상은 한 단어로 쓰이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품사와는 별개로 실전에서 잘 다루는 문제들을 지금 계속해서 짚어볼 텐데 그 첫 번째 시간이 용언의 결합형이에요. 문제 잘 나오니까 확실히 복습하고 요걸 잘 알아야 되겠죠. 이게 핵심이니까. 본용언과 보조용언 구분하는 이게 핵심이니까. 다 하고 나면 쌤이랑 또 기출문제 다뤄보고 쌤이 또 여러분들한테 숙제 줄 거거든. 첫 번째 시간 요까지 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일단 용언의 활용 양상이 좀 달라요. 규칙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있고 불규칙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있는데 그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과 함께 결합하는 어미의 종류들을 조금 더 알아봐야 돼. 우리 지금 보조적 연결 어미 하나밖에 안 알아봤거든. 용언과 용언을 연결하는. 그 어미들을 잘 알아야 또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을 구분하기가 쉬워져요. 어떤 어미가 있는지 알아야. 그 시간으로 넘어갈 테니까 여기까지는 복습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